베트남이 한국에 다시 한번 뒤통수를 친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여러 차례 황당한 처사를 겪어서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한국이 아닌 베트남이 크게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베트남이 한국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와 한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베트남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극심한 국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일간 베트남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30%가량은 3개월을 버티기 어렵다고 했으며 특히 전체의 50%는 6개월 안에 파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1년 전 베트남 섬유의료협회는 근로자 임금을 100% 지불하면 3개월 안에 대다수 의료업체의 운영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삼성을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과 한국의 건실한 중소기업들까지 베트남의 입점에 코로나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은 베트남에 적지 않은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트남에서도 이러한 한국에 특별한 대우를 해주며 나름 노력했던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초반에 일본과 협력을 하면서 한국을 막아버리던 베트남에 대한 불만이 크게 고조했었고 지금까지 베트남을 도와줬던 한국을 코로나 오염국으로 치부해버린 사건은 지금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만 결국 한국이 코로나 방역 수습을 잘하면서 안정되고 베트남 경제가 파탄이 나는 상황이 나오자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 본격 러브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진짜 방역 모범국이며 베트남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모습이 나오면서 태도가 크게 바뀐 것이죠. 그 이후에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인들을 전세기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인들을 대거 초청하면서 베트남에 투자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7월 당시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총리까지 직접 나선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에서 누적 외국인 투자 1위 국가이고 2019년에도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였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현재 진출한 특정 국가 기업인들을 대거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 투자계획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이 한국에 절박했다는 것인데요. 또한 한국에서는 삼성, LG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주요 기업 법인장 등 26명이 초청받았습니다. 당시 푹 총리는 인사말에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오랫동안 베트남에 투자해 왔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푹 총리는 또 베트남에 투자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서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황당한 일을 베트남에서 계속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기업인 4주 격리기간이 부활되어 한국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입국 후 격리기간을 4주로 늘리면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대사관과 경제단체들이 당국의 지침 완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11일 한국 대사관 및 한인사회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사무소는 모범적으로 특별 입국을 진행한 주관 기관에 대해서는 격리기간 단축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총리실에 보낸 것입니다. 대한상의는 공문에서 우리 기관이 진행하는 특별 입국의 경우 14일 격리기간을 마친 뒤 단 한 건의 지역 감염 사례도 없었다면서 한국에 대해 격리 면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대한상의는 사실상 중단된 특별 입국 승인도 요청했습니다.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특별 입국의 경우 지난달 28일자 입국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고 이달 13일과 28일자 일정도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베트남 내부에 코로나가 확산된 것을 이유로 지금까지 모범적이었던 한국 기업의 발을 묶은 것입니다. 이는 일본, 중국 등과 동급의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했고 중국도 산발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 비슷한 방역 상태를 유지했고 베트남에서 한 건도 확진자가 나온 경우가 없었음에도 다시 한번 일본, 중국과 동일한 취급을 하면서 사실상 한국 기업을 어려움에 빠뜨린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삼성, LG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 모두 해당 사안으로 인력 운용에 큰 차질을 겪고 있으며 공사기간 연장, 수금 지연 및 고객 불만족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악화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베트남 경제를 위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겠다는 베트남 당국은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황당한 일은 베트남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백신 구매 등 당국의 각종 방역 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현지 기업들이 곤혹스러워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언론 및 소식통에 따르면
북부 빈푹성은 최근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빈푹성은 다수의 한국 기업 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서 박린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은 지난 11일 현지인 직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자 이들 직원이 소속된 생산시설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밤새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재반 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검사 비용을 모두 대는 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는 타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역시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조치로 휴대폰 공장의 직원 10,000여 명과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 35,000여 명을 현지 인용 기숙사 및 인근 숙박업소를 활용해 근로자들을 수용할 계획을 짜는 등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더욱 여의치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공장 내에 숙박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서 숙박업소를 구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베트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제히 기업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사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기업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딘 띠엔중 하노이 당서기는 지난 28일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600만 회분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업들이 구매 비용을 부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분명 작년 7월에는 베트남 총리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베트남 정부가 뭐든지 해결해 준다는 것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을 쥐어짜고 있으며 공산당 체제의 막무가내 방식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모습인데요.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 생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국의 지침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백신 구매비 지원 등의 일련의 요구사항을 놓고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입니다. 한 중소기업 법인장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한 것은 정부의 방역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금도 내는 기업들이 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백신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지 이렇게 입점된 해외 기업들에게 강요해 백신을 마련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백신 획득은 삼성조차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가 간의 백신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움직이는데 일반 사기업이 백신을 얻으려면 그야말로 웃돈을 얹어 매우 비싸게 들여와야 하고 그것도 삼성이나 되어야 간신히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이 믿을 만한 아스트라제네카 정도를 구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일지 감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많은 기업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며 베트남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 경제는 더욱더 위기에 처하고 한국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실제 베트남에서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이 다시 베트남이나 인도에서 중국으로 옮겨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탈중국했던 국가들이 다시 베트남을 떠날 확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와 베트남에 직원을 파견해 새로운 공장을 세우기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제한을 풀어주고 백신을 구해오라는 압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 결국 베트남 정부가 방역까지 강요하는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트남 정부는 현지 일자리를 유지해주고 베트남 경제를 위해 일하는 한국 기업들을 쥐어짜지 말고 오히려 특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테레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